이번에는 저희가 이 메이크를 통해서 글 쓰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돌리게 되면 RSS 피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걸 기반으로 텍스트 파서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 AI, 그 다음에 클로드 모델을 사용을 해서 각각 글을 쓰게끔 만들 거고요. 노션에도 등록하고 텔레그램에도 알람을 받아보는 것까지 구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션으로 가보면 작성한 글과 클로드가 작성한 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서 공유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행자라는 책을 쓰신 저자입니다. 자청님이 스레드로 대박났어 해서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GPTS로 글들을 써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셔서 제가 프롬프트 릭드 좀 해가겠습니다 해서 충성까지 남겼고요.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청님이 작성한 이 GPTS 프롬프트 릭드를 해봤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스레드 글들을 작성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포스팅까지 해보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전체적인 모듈들을 저희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나씩 이러한 자동화들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는 지금은 오픈 AI의 뉴스 탭을 기준으로 RSS 피드를 걸었지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나 뭐 블로그나 자주 가시는 뭐 뉴스 링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나리오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reate New 시나리오를 늘리고 이렇게 하나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선택할 모듈은 RSS 피드였죠. 그래서 RSS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두 개가 있는데요. 저희는 Retrieve RSS feed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와치를 선택하시면 새로운 글이 올라왔을 때 이게 트리거가 저절로 만들어진다. 인데 지금은 저희가 실행을 하면서 확인할 거기 때문에 Retrieve RSS feed 아이템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URL 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아까 저희가 이 값 openai.com news RSS XML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가져올 아이템은 하나이다. 이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RSS 모듈이 만들어졌고요. 모듈을 만드실 때마다 한 번씩 실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력한 값이 잘 들어갔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 결과값이 잘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보신 것처럼 이거는 1월 9일에 발표될 내용인데 저희가 미리 볼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그 링크로 들어가서 해당 파일 내용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HTTP를 검색한 다음에 이 HTTP 모듈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는 Get 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 전체를 다 가져오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Get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URL 값에는 여기 앞에서 저희가 가져온 이 URL 값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모듈이 만들어졌고요. Run once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결과가 여기 숫자 1이 뜨는데 이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인풋과 아웃풋이 만들어지고 아웃풋 데이터를 보시면요. 여기에 데이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이 내용이 저희가 아까 불러온 가져온 이 URL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F12를 누르시면 이렇게 요소 창이 뜨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전체가 다 들어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검색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검색이 될 겁니다. 네. 여기에서 제목이고 그 밑으로 여기서 작성된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분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태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행오버 해보시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게 article 태그라는 녀석 안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담겨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article 태그 안에 있는 내용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걸 닫아주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텍스트 파서 안에서요. 매치 패턴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게 패턴인데 우리가 원하는 태그가 아티클 태그 안에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는 명령어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티클 태그가 있고 그 뒤로는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져올 거고 그 다음에 아티클 태그를 닫는 태그. 그래서 요 태그 안에 들어있는 전체를 다 가져오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잡다한 것들은 전부 다 제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옵션이 좀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글로벌 매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만약에 하나를 찾으면 멈출 거야 라는 뜻인데 저희는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yes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케이스 센서티브는 뭐 민감도에 대한 건데 이거는 no를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태그 안에 여러 줄이 있느냐인데 저희는 여러 줄이 있기 때문에 yes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싱글 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만약에 뭐 U라인이 포함된 것도 가져올 거냐 해서 이것도 yes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요,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GPT로 가셔가지고요, 붙여넣기를 하고 위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이 각각의 옵션들이 어떠한 기능들을 담고 있는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ontinue 이게 만약에 실패해도 다음 걸 실행할 거냐인데 저희는 실패하면 그냥 여기서 멈추게끔 no라고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모듈에서 데이터라는 부분에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모듈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거를 OK를 눌린 다음에 run once를 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들어왔고 이거를 클릭해서 여기 안에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 $1이라는 표시 안에 실제로 다른 내용들은 전부가 제거가 됐고 그 안에 있는 태그들과 함께 저희가 원하는 아티클 내용들만 쭉 담겨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이 데이터들, 즉 HTML 태그들을 다 날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서를 하나 선택을 더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할 거는 HTML2 텍스트 모듈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HTML을 저희가 요 값을 알려주면 되겠죠. 네,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실행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가져오고 그 링크에서 아티클 태그 있는 거 가져오고 태그들 안에서 HTML들은 다 제거하고 텍스트만 가져온다. 그럼 그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내용들만 이렇게 쭉 뽑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만 쭉 가져왔다. 그래서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이 링크에 있는 값들 중에서 이 안에 있는 본문 내용만 저희가 가져오는 거를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내용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GPT한테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GPT한테도 던져보고 클로드한테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를 눌린 다음에 GPT를 모듈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GPT 모듈을 쓰시려면요,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API 키를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미리 이제 연결을 해뒀기 때문에 연동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똑똑한 4o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가장 최신 버전인 이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맥스 토큰은 이제 결과값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 2480 이렇게 토큰으로 일단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메시지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는 저희가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해서 이 친구에게 뭔가 이제 주입식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을 알려주는 건데 롤에서 디벨로퍼나 시스템을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컨텐트에다가는 저희가 아까 자청님이 만드신 그 지침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 자청님이 작성하신 요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일단은 제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유저 메시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 거냐 이기 때문에 롤에서 유저가 보내는 메시지
그리고 텍스트 컨텐트에다가는 저희가 방금 받은 그 본문의 내용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서에서 실제로 문자만 있는 이 텍스트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스템은 이제 이 자청님이 만드신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저에서 저희가 본문의 내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눌리고 그 다음에 run once를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에서 choices에서 1에서 메시지에서 컨텐트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초 지식 스레드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글들을 작성을 해준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GPT는 이렇게 작성을 해줬는데요. 클로드 모델도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클로드 API가 없으신 분들은 GPT만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클로드 모듈을 저희가 추가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클로드를 선택을 하고 Create a Prompt를 눌립니다. 저는 소넷 모델을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맥스 토큰은 GPT랑 똑같이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하고 맥스 토큰은 2048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에서 롤은 어시스턴트, 컨텐트는 방금 저희가 내용 이거를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닫아주고 두 번째 메시지를 선택을 해서 롤에다가는 유저를 선택하고 컨텐트에다가는 아까 저희가 선택한 거 타입은 텍스트를 눌러주고 앞에서 불러온 이 실제 원본 이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넘겨줘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OK를 눌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라우터 적용을 해서 이제 노션에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메시지로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를 하나 붙여주고요. 그러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션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을 클릭을 해주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 글을 쓸 거기 때문에 Create a Database Item 요거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처음을 진행을 하실 때는 이 커넥션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위키독스 링크로 오시면요. 그동안 했던 것들 이렇게 정리를 쫙 해둔 모습이고요. 자청님 글까지 올려놨고 그 다음에 메이크랑 이제 노션을 연동을 해야 됩니다. 노션에 여러분들이 뭔가 등록하고자 하는 DB를 하나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를 하시면 되고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슬래시를 눌리고 테이블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테이블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눌리시고 Create a Database, New Table을 눌리시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연동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왼쪽을 눌리신 다음에 여기 세팅즈를 눌립니다. 세팅을 눌리신 다음에 여기에서 My Connection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를 보시면요. Develop or Merge Integration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ntegrations라는 메뉴가 뜨고 이게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New Integration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Make, Connection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워크스페이스에 이 커넥션을 할 거냐 워크스페이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devnam이라는 거를 연동을 해주고 타입은 인터널과 퍼블릭 중에서 인터널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도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드시는 아무 로고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메이크 로고를 하시면 실제 메이크 로고랑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이제 컨피규 인테그레이션이 만들어졌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시크릿 넘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넘버를 이제 복사를 해서 다시 저희가 메이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크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뭐 커넥션 타입에 인터널로 세팅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방금 그 생성하신 토큰을 넣어서 연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커넥션이 되시면요. 저처럼 이렇게 메이크 커넥션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select from the list 하신 다음에 search를 누르고 방금 저희가 설정한
페이지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DB가 여기에 생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DB에서 풀페이지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커넥션에서 여기에서 make 이렇게 커넥션 이러한 메뉴가 생성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연동을 해주시면 이제 선택이 완료가 되신 겁니다. 혹시나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위키덕스 맨 밑에 이렇게 공식 가이드를 이렇게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가이드도 굉장히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과정을 제가 방금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DB 이름이 제가 스레드였거든요. 그래서 스레드로 검색을 해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들이 찾아서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이거 테이블을 만들 때 실제로 등록 날짜랑 URL 값이랑 서머리랑 GPT랑 그 다음에 클로드가 작성한 글까지 이렇게 총 6개의 컬럼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하나씩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URL은 저희가 맨 처음에 RSS에서 불러온 URL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URL을 선택을 해주고요.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가 작성한 컨텐츠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RSS가 서머리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머리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GPT는 보시면 choices에서 메시지에서 컨텐트 보시면 이렇게 글이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노션이 완성이 되었고요. OK를 누른 다음에 이 상태로 저희가 run once를 한번 돌려보면 이제 노션의 DB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글이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의 기록을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텔레그램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텔레그램 봇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려는 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sender text message 이거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봇과의 연동이 되어 있어야겠죠. 연동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커넥션이 뜨고 토큰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토큰을 입력해야 되냐? 다시 텔레그램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제 열어보시면요. 이 봇파더라는 거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 메뉴에서 봇파더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채팅 메뉴에서 봇파더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인증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봇파더 채널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ew bot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새로운 봇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걸 부를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그냥 오픈 AI 뉴스 체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봇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토큰 값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큰 값을 복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여기 make로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토큰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큰이 들어가게 될 거고 잠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chat ID라고 되어 있습니다. chat ID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채널명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저희가 뭐 채널을 하나 만들어 뒀는데 제가 데브남이라는 채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클릭하셔가지고요. 새로운 그룹이나 채널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작업은 이 채널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인포가 있는데 채널을 클릭하신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해서 관리자에다가 저희가 방금 만든 그 봇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기존에 만들어 둔 봇은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add admin을 하신 다음에 방금 만든 봇을 저희가 검색을 해볼게요. 오픈 AI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만든 봇이 이렇게 검색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이러한 기능들을 갖게 될 거다라고 해서 이거를 던을 해주면 저희가 이제 만든 봇이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링크 값이 필요한데 이거를 채널 ID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챗 ID 값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어떤 텍스트 데이터는 방금 저희가 했던 내용들의 총 집합체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RSS에서는 뭐 서머리를 하나 가져오고 그다음에 뭐 URL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좀 해주고요. 다음에 GPT가 작성한 글 내용을 초이스지에서 메시지에서 컨텐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또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뭐 클로드가 작성한 글에서 컨텐트에서 텍스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적인 모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거는 이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시 차근히 하나씩 돌려보시면서 확인도 해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un once를 클릭을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모듈이 돌아가고 GPT가 돌아가고 이제 그 다음에 클로드가 돌아가겠죠. 그리고 나서는 라우터를 노션과 텔레그램 봇으로 쏴주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트리거를 저희가 걸어 놓으면 이제 실제로 뉴스 블로그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방금 작성한 내용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클로드가 작성한 글, GPT가 작성한 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노션에도 방금 작성한 내용이 똑같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스레드로 가셔가지고 글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한 번 더 돌려볼까요? 글이 좀 약간 맛이 좀 안 살아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고 글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글 쓰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모르는 데이터 처리의 비밀 노션으로 한번 가볼까요? 더 최악인데요. 이거를 잘 쓰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자청님이 작성해 준 거 플러스 좀 더 지침을 잘 써야 될 것 같네요. 클로드도 좀 프롬프트를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대략적인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지만 이걸 실제로 이제 쓰시려면 프롬프트도 좀 더 업데이팅을 하고 이러면 더 쓸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레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고 뭔가 자동화도 한번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메이크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좀 헷갈리거나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키독스 제가 올린 이 링크를 참고하셔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에다가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